말씀드린 위대한 고전이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중용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죠.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 선생님이 쓰셨다고 전해지고 사실은 여러 그 근래에 발굴되고 있는 문헌 자료로 보면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제 공자의 그 손자인데 태어났을 때 한 4살 정도까지 할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학맥은 이제 아들도 또 먼저 자사의 아버지죠. 먼저 돌아가시고 또 그 아들과 같은 제자도 먼저 이제 아내도 먼저 죽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학맥은 이제 증자로 이어집니다. 증삼으로 이제 나오죠. 논어에서는. 그 다음에 증삼의 제자가 자사죠. 그래서 이 자사 선생이 이제 그 중용 안에서 공자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그 인용하는 부분을 보면 역시 그 학맥을 이어서 그런지 논어 대학으로 이어지는 그 증자는 대학을 이제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 학맥을 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쫙 이렇게 중용으로 이렇게 수렴돼 있다. 그래서 저는 중용의 어떤 주제가 또 맹자로 확산된다. 그래서 논어 그 대학을 거치면서 중용에서 한번 수렴됐다가 그것이 맹자로 확산되는 그런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저 항상 이제 고마운 마음인데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한자로 쓰여진 텍스트라는 원문을 제가 강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장벽처럼 느끼세요. 그래서 거의 이제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제 첫째 단계는 그 글들이 대부분 기원전에 쓰여졌고 2000년 이상의 어떤 시간적인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단계로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용어와 그러한 표현법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당대의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중용 강의를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막 뭐 맹자, 논어 정신없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어떤 의미망, 당대의 의미망을 통과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신용복 선생이 담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손때 묻은 그릇이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오래된 어떤 하나의 틀이에요. 그래서 그 틀을 지금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 좀 더 나답게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선 제가 즐거워요. 네, 그래서 저의 어떤 고전을 읽을 때 즐거움이 그 학인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용이란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양쪽의 극단을 피한 가운데, 중간. 그래서 요새 뭐 중도파라든가 뭐 중간지대 이런 말로 쓰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용에서 문제 삼는 건 절대적인 옳음과 절대적인 틀림, 시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용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이제 그 적극적인 어떤 선의 실천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선택지의 어떤 타당성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15세기에 살 때의 어떤 선택지의 방향과 21세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도전 선생님이 선택했던 길과, 그렇죠? 네, 19세기 신채호 선생님이 선택했던 길과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용은 시중이란 표현으로, 그러니까 적절성이에요. 그 당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당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저울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그래서 저는 중용을 그 당대의 적절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절대적인 초역사적인 뭐 이런 시비의 문제를 다루는 텍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 가장 배격하는 것이 중간, 중도 같은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양시 양비론도 아닌 거예요. 그 왕조가 이제 쇠락하고 그 근대가 열리는 시기에 물론 이제 식민지적 경험이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그 시기에 그
그 제3세계라고 할까요? 이런 세계 어떤 지식인이라든가 그 시민들은, 그러니까 신민에서 시민이 되는 그 시기에 뭔가 근대화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전통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춘원 이광수 선생, 이광수거든요. 우리에게 물려받을 전통이 없다. 다 부정하자. 다 버리고 가자. 그래서 고아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의 시대 정신이었을 겁니다. 일단 부정을 해야 새 출발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시기를 거친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모두 다 버리고 가자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버린 것 중에서 상당히 지금 쓸모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챙기기 위해서는 역시 고전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좀 원문으로 원문을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설서만 읽으면 그건 다른 사람이 읽어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시간도 걸리지만 천천히 단단하게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이제 중용을 비롯한 동양 고전을과 새롭게 접속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이렇게 축적된다면 그럼 뭐 무조건적으로 다 버리고 가자 이런 건 상당히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또 이 자연의 어떤 일정한 어떤 그 리듬이 있잖아요. 네, 우리 뭐 추나 추동 이런 걸 다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용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의 삶도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면서 그 시기마다 일정한 어떤 뭔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 중용에 이제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생을 그렇게 이제 나다운 삶을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중용에선 그것을 삼달덕이라고 그래요. 일단 이 덕은 어떤 요소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공부라 그러니까 학을 통해서 좀 현명해져야 됩니다. 현명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지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단은 어질 인자예요. 근데 중용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논어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자신의 어떤 그 가치 내지는 선한 의지를 주변과 같이 공유하는 거다. 그럼 지가 있고 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생 동안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용이에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용이란 개념은 쉽게 말하면 용기지만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는 어떤 에너지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와 인과 용을 중용해서는 삼달덕이라고 하는데 전 사실은 이 삼달덕에서도 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